바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만 저는 미국 주식을 이렇게 전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 시장을 좀 전문으로 보고 있는 월가워즈 이스타입니다. 유튜브 구독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시면 좀 홍보해야 돼요. 그러네. 와, 연말 됐는데 좀 더 늘려야 돼. 자,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세요. 저는 거기에서 제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이스타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소식은 바로 소파이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소파이는 사실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기업 가운데 하나인 게 미국 기술 성장 기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던 작년과 올해 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매매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름은 차마스라고 해서 이런 스펙 상장의 달인이 있어요. 그분이 IPOE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합병을 한 다음에 주식시장에 상장시켰던 기업이 바로 소파이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름은 무조건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쇼피파이라고 예전에 그 카페24 상장할 때 근데 그 기업이 아니라 소파이. 쇼피파이와 소파이는 전혀 다른 기업. 잘못 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거 샀다가 쇼피파이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자, 소파이라고 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한번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이 기업을 준비한 이유는 대출 받다가 열받은 기억 혹시 있으세요? 혹시 전세자금 대출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받으실 때 뭐 여기가 뭐 3% 초반이래. 그래서 딱 그 대출 중개인을 만나러 갔어요. 네네. 그랬더니 막 부수거래 6개 해서 그렇죠. 부수거래 그거 못하면 어떻게 돼요? 4%까지 막 올라간다. 맞아요. 와, 그래갖고 이거 다는 못 채우겠고 한 두세 개 채울 수 있는데 그러면 한 3% 중반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갖고 다른 대출 중개인을 또 또 만나려고 하는데 이것도 대출 중개인 만나는 게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막 설명 듣고 뭐 부수거래는 뭐가 있고 뭐 어떻게 바꾸셔야 돼, 월급 통장 만드시고 카드 만드시고 뭐 공과금 이체하시고 막 이야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여기가 싸다고 해서 딱 찾아갔더니 부수거래 조건이래. 그리고 나서 진짜 이거 조건 만족 못하면 되게 비싸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맞아요. 대출 받으면서 너무 짜증나는 일들이 많았던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많거든요. 저는 뭐 금리도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 전세 대출이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최근에 그 지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요즘에는 만약에 제가 집주인인데 이 세입자를 받은데 그 세입자분이 전세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게 되면은 은행에서 내용 증명이 날라오는 사례가 있대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전세 대출이 만기가 되면은 그 세입자가 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워낙 이 전세 대출 은행 정부에서 대출 압박 죄고 전세 대출에 대한 이게 절차가 강화되다 보니까 내용 증명을 집주인한테 뭐라 보내냐면은 대출이 만기가 되면은 이 대출금을 은행으로 직접 써달라 집주인이. 그러면서 막 계약하는데 무슨 막 집주인 인감 증명서까지 은행에서 막 요구를 하고 뭐 어쨌든 뭐 이런 내용. 세입자가 그 돈 순간적으로 빼돌릴까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면피를 하려고 절차를 강화를 하는 거죠. 뭐 그런 대출 받는 데 있어서 좀 그거 이제 이건 약간 정책적인 문제고.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게 대출이라는 거, 대출 상품 하나 내가 이제 구매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 하는데 너무 복잡한 것 때문에 진짜 이 대출이 싼 건지 이 대출이 싼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금융이라는 게 금융 플랫폼이 생겨서 이게 만약에 대출 상품이 나래비가 1, 2, 3, 4, 5위가 쭉 나열된다면 그럼 우리는 그 맨 위에 있는 가장 저렴한 금융 상품만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융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보자는 거예요. 금융 플랫폼이라는 게. 지금 금융 플랫폼을 그래서 추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 카카오 그런 게 있는 거고 네이버도 사실 금융 플랫폼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물론 이걸 뭐 우리는 광고만 합니다. 뭐 이렇게 면피하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금융 플랫폼이라는 게 완성된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대출 중개인을 만나서 이거 저거 비교해 보는데 결국은 답 안 나오는 이런 상황들이 사라지게 될 수 있는 게 금융 플랫폼이라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금융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지금 소파이가 추구하고 있는 바가 그 금융 플랫폼입니다. 이 느낌을 갖고 이제 소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제가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저보다는 아마 허윤영 기자랑 이제 권 기자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설명 못 드리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소파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카카오는 이걸 잘 못하고 있는데 이게 비교가 좀 되실 거예요. 내심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자, 일단 그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과 좀 다른 이 소파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소파이의 창업 히스토리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소파이는 일단 그 이름이 소셜 파이낸스의 줄임말이 소파이예요. 네,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 뭐 관계금융 정도가 되는데 이건 우리말로 하면은 더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게 뭐냐? 관계금융이 뭔데? 관치도 아니고. 이 관계금융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요. 일단 이 소파이의 창업자가 누구냐면 2011년도에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마이크 캐근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분이 스탠퍼드대 졸업생들 후배들이죠. 네. 후배들에게 학자금을 좀 낮은 금리로 빌려주면 어떨까? 우리가 돈이 좀 있으니까 이게 MBA 다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직장 생활했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스탠퍼드 대학교 후배들한테 학자금 대출 좀 해줄까? 우리 돈 많으니까 좀 낮은 금리로 해줄까?라고 해서 처음에 스탠퍼드대 졸업생 40명이 200만 달러 우리 돈은 한 23억 원, 24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돈을 모아서 재학생 100명에게 돈을 빌려줬대요. 학자금 대출을 해줬대요. 펀드 같은 걸 만든 거네요. 펀딩한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네네. 펀딩을 한 건데 이게 하고 보니까 대출 회수율이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스탠퍼드잖아. 그렇죠. 명문대잖아요. 졸업하면은 네, 뭐 졸업하면 뭐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같은 그치 이런데 오는 이런 회사 오는 명문대생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대출 회수율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낮은 금리로 빌려주니까 일단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야 우리 스탠퍼드 말고 네. 그럼 또 다른 명문에다 해줘 볼까? 하버드, MIT 이런 쪽으로 넓혀본 거예요. 하버드 출신들이 어디서 일하겠어요? 뭐 직장 갈 수도 있는 거고 본인 사업할 수도 있는 건데 굉장히 대출 회수율이 좋은 거예요. 일단 명문대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이게 대출 회수율이 상당히 좋구나, 트랙 레코드가 좋구나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자 그러면 우리 이걸 좀 더 넓혀서 계속 넓혀서 학자금 대출 사업을 해보자. 라고 시작을 했던 게 바로 이 소파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금융이라는 게 소셜 파이낸싱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돈 벌어서 펀딩한 다음에 개모임 같은 느낌도 네? 있네. 개모임. 그렇긴 하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어머님들 몇 번 모이셔가지고 그쵸. 이번에 뭐 누가 뭐 생일이라 하면 이렇게 해주고 그 대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네네. 느낌이네. 네. 그런데 그거를 진짜 있는 엘리트들끼리 해보자는 게 출발이었던 거죠. 개모임을 그냥 막 하다 보면 이제 그렇죠. 이상한 분들 튀어나가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있는 사람들끼리 해보자는 거죠. 개모임 크크크크크 근친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대출의 어떤 트랙 레코드가 쌓이다 보니까 소파이가 할 수 있었던 게 야 우리는 대출의 트랙 레코드가 있어, 데이터가 있어. 그걸 기반으로 주택담보대출도 해보자, 신용대출도 해보자. 이제 거기에서 더 넓힌 게 우리가 대출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금융거래에 대한 그 능력이 생긴 거예요. 주식 거래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상장, 네, ETF를 한번 출시해볼까? 이렇게 해서 지금은 세를 굉장히 넓혀 있는데 ETF 가운데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S&P 5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가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SPY라고 하는 그 티커를 쓰는 ETF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비싸. 한 20몇만 원, 30만 원 막 이래요. S&P 500 지수를 그대로 추종합니다. 근데 이거를 딱 줄였어. 되게 가격을 낮췄어요. 그래갖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액면 분할을 시켜주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상품은 그대로 있고 그 상품은 있는데 이건 좀 비싸니까 우리가 소파이가 우리가 조금 더 저렴한 상품 똑같은 상품인데 조금 더 저렴한 ETF 출시해줄게라고 한 게 SFY라고 해서 스파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지금 가격이 얼마 정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자 한번 찾아볼게요. 찾으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ETF도 출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긱 이코노미라는 말 아시죠? 네네. 긱 이코노미와 관련된 기업들이 뭐 우버라든지 리프트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기업들의 투자는
지금 보니까 17달러네. 17달러. 아까 그게 음. 그게 얼마였다고요? 200달러가 넘어요. 아, 한 10분의 1로 딱 쪼개갖고 자 젊은 분들 적은 금액으로도 똑같이 S&P 500 지수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스파이 같은 이런 ETF도 만들어놨고요. 뭐 직불 카드로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 뭐 자산 관리 서비스도 하고 이런 다양한 금융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으로 지금은 성장을 했어요. 이 소파이라고 하는 기업이. 근데 기본적으로 대출에서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곳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일어나는 곳은 대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 이익. 네. 네. 대출이 전체 가운데 거의 한 80% 가량이 대출에서 발생을 해요. 그리고 원래 대출이 좀 돈이 잘 돼요. 그쵸? 우리금융이랑 비슷하네. 대출. 우리금융도 뭐 ETF 증권사로 돈 버는 게 아니라 그렇죠. 대출로 돈 벌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소파이라는 기업의 그 사업 부문은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래서 대출이고 이 대출이 가장 중요한 곳이죠.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고 네네. 있는 곳이니까. 두 번째가 파이낸셜 서비스라고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거래. 이 네. 주식 거래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요즘에 미국에서 무료 아니면은 주식 거래 안 돼요. 로빈후드 때문에. 음. 그래서 원래 돈 받고 주식 거래 수수료 돈 받고 주식 거래를 해줬던 증권사들도 요즘에 거의 막 그 주식 거래 수수료 많이 줄이고 있거든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소파이도 주식 거래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크레딧 카드, 그러니까 신용 카드도 발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파이낸셜 서비스 사업 부문이고요. 세 번째가 기술 금융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업부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잠시 후에 나올 갈릴레오라고 하는 기술 금융 플랫폼인데 보세요. 소파이가 지금 투자를 굉장히 잘 받은 게 소프트뱅크로부터 투자 받았죠. 피터 틸 유명합니다. 피터 틸로부터 투자 받았죠. 카타르로부터 투자 받았죠. 그러니까 엄청난 곳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는데 명문대생 몇 명에게 대출을 대출. 해줬던 것만으로 이 정도의 투자 받긴 힘들잖아요. 그렇죠. 대출만 갖고 이게 뭐가 특별하지? 근데 이런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는 거는 뭔가 이들이 갖고 있는 핵심 사업, 다른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갈릴레오라고 하는 기술금융 플랫폼이 꼽히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술금융 플랫폼이 뭐냐? 사실 이 기술금융 플랫폼을 소파이는 사실 본인들의 이제 목표를 원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원스톱 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스톱 샵은 이거죠.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토스뱅크 그런 거. 토스와의 전략도 비슷하네. 토스 같은 경우가 비슷한 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앱이 따로 있고 뭐 카카오페이 앱이 따로 따로 있고 있죠. 다 따로 있는데 토스 같은 경우는 토스 앱 하나로 은행, 증권 이런 걸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금융권에서는 슈퍼 앱이라고 하는데 좀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이 앱,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에서 앱 하나에서 모든 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왜냐하면 제가 대출 받으려고 했을 때 대출 받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이자예요.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 그 금융 상품 뭐 주식 거래를 할 때 주식 거래를 하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이유는 거래 수수료가 없기 때문이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네,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면 저는 이 원스톱샵이라고 하는 내 핸드폰 하나에서 모든 걸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는 사실 어떤 메리트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방금 얘기했던 게 원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원스톱샵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원스톱샵,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 디지털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플랫폼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원스톱샵이 의미가 있는 거지. 단순히 글쎄 토스뱅크의 그 사업 구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내가 앱 하나에서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이 소파이는 과연 그럼 기술 금융 플랫폼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기술 금융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들이 플랫폼을 하나를 제공을 하게 되면 한쪽에는 뭐 보험사, 증권사, 은행,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저축은행. 그렇죠. 이런 금융사들이 있을 거고 네네. 한편에는 이제 고객들이 있겠죠. 고객들이 있으면
그 금융사들이 제공하는 금융 상품들을 고객들이 이 플랫폼 안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면 가장 바람직한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금융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한 전초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걸 지금 갈릴레오가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는 거죠. 일단 갈릴레오는 이제 그리고 소파이는 가장 본인들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고객층이 고소득자이지만 아직 부자가 아닌 밀레니얼 세대들이에요. 명문대생 딱 그냥 명문대생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잘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했고 소득은 높은데 부모님 때부터 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부자가 아닌 그 사람들. 레버리지가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미 소파에는 대출을 해줬잖아요. 학자금 대출을 해줬잖아요. 네. 그럼 이 학자금 대출을 해준 사람들이 어차피 대출은 갚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분명히 주식 거래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무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그 서비스가 있으면 굳이 딴 데 안 가고 그쵸. 소파이 걸 이용하면 되겠죠. 소파이에 있습니다. 소파이 인베스트라고. 그리고 여기에서 좋은 거는 바로 자동으로 투자를 해줘요. 그러니까 워낙 바쁜 분들이잖아. 고소득자인 바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품을 정해놓으면은 자동으로 이게 입금이 돼서 자동으로 투자를 해주는 자산 관리 서비스가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내가 대출도 갚아야 되는 계좌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료로 주식 거래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주식 거래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어차피 대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계좌가 있는데 카드도 어차피 써야 돼요. 그렇죠. 근데 소파이의 계좌가 있는 사람이 소파이의 카드를 쓰면 리워드가 되게 셉니다. 그러면 다른 카드 이용하는 것보다는 그쵸. 소파이 카드를 이용하는 게 더 이득이에요. 그런 식으로 카드를 이용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내가 나가는 돈과 들어가는 돈 그리고 카드에서 나가는 돈이 잘 나가려면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계좌 연결해 놔야 되잖아요. 네네. 그 계좌도 이왕이면 소파이 계좌를 쓰는 게 나아져요. 어차피 딴 거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그 대출을 갚거나 아니면 카드를 사용하는데 쓰는 예금 계좌는 그럼 소파이 계좌 써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진 게 뭐냐면 소파이 릴레이라고 하는 신용 모니터링 서비스가 있습니다. 봐봐요. 신용 모니터링. 신용 모니터링. 내가 번 돈과 나가는 돈이 다 소파이 계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주식 투자하는 것들 그리고 투자하는 것들 뭐 나가는 것 들어오는 것 다 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 돈의 흐름을 통해서 나의 신용도가 책정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랑 다르게 우리나라는 국가 신용정보 네트워크를 다 갖고 있잖아요. 국가가 갖고 있죠. 네. 그래서 굳이 금융사가 이런 걸 안 해도 돼. 그리고 금융사는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근데 미국은 신용정보를 각각의 금융사들이 주고 있어요. 그게 금융사의 그 무기거든요. 그래서 신용정보 데이터가 많으면 훨씬 더 낮은 이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미국 금융사예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파이에서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고소득이지만 아직 부자이지 않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그 메리트는 신용 정보를 자신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신용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뭐 심지어는 할부 하나 이용하려고 해도 자기 신용 점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용 점수를 갖고 매장에 가서 저 신용 점수 이 정도인데 나 할부 이용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 네네. 그러니까 신용 정보가 매우 중요한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내가 나가는 돈, 나에게서 나가는 돈과 들어오는 돈이 모두 다 종합이 돼서 나의 신용 정보가 여기에 딱 모인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더 정확하기도 하겠네. 더 여러 정확하고, 금융사를 쓰는 것보다. 네. 그리고 그 신용 정보를 알기 위해서도 사실 돈 내야 되거든요, 미국인들은. 근데 내 신용 정보가 여기 딱 책정이 되니까 네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럼 소파이 계좌를 이용하는 게 더 나아지는 그런 상황이 여기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막 나눠 보는 것보다 이제 그러면 이제 갈릴레오는 원래 갈릴레오라고 하는 것은 카드 발급하고 디지털 뱅킹 핀테크들이 이용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해주는 기업이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네네. API.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오픈 플랫폼, 네. 그러니까 오픈 뱅킹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핀테크 기업들이 핀테크를 하고 싶은데 플랫폼이 없어서 못 하고 그쵸. 있었던 거를
금융권하고 금융위가 힘을 합쳐서 우리가 플랫폼 만들어줄게. 네. 우리가 플랫폼 만들어주면 여기서 니네 알아서 이제 데이터 가져가서 네네. 니네 하고 싶은 거 해봐. 오픈 API라고 하죠. 오픈 API라고 네. 하죠. 그거를 하는 게 바로 갈릴레오입니다. 음. 그걸 하는 게 갈릴레오인데 갈릴레오가 그러면 지금 그 어떤 고객들을 갖고 있을까? 뭐 예를 들어 로빈후드가 갈릴레오 고객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로빈후드가 본인들이 주식 거래를 무료로 시켜주고 싶은데 이들이 그 API가 필요하면 누굴 찾아갈까? 갈릴레오를 찾아가는 것이고 예를 들어 비트페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핀테크가 있어요. 네네. 이게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이 카드로 그 암호화폐로 이제 돈을 낼 수 있게 만드는 카드를 만든 기업이 바로 비트페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사실 그러려면 암호화폐를 달러로 바꿔줘야 되고 달러가 카드를 통해서 결제가 돼야 돼요. 네네. 단계가 많죠. 그렇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누군가 해줘야 돼. 그걸 해주는 게 바로 갈릴레오였어요. 그래서 바로 비트페이라고 하는 기업도 갈릴레오의 고객인데 그러면 이제 암호화폐를 환전해 주는 거는 이제 거래소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환전된 금액이 선불 카드로 결제가 되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망을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 카드 결제망을 바로 마스터카드 결제망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릴레오라고 하는 API 그 플랫폼 기업은 수많은 이 기본적인 카드 기업, 뭐 은행, 증권 이런 기업들하고 파트너십을 미리 맺어놨다가 핀테크 기업들이 우리가 여기서 뭔가 그 새로운 서비스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API를 제공해주면서 본인들이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소파이랑 갈릴레오를 따로 설명을 드렸어요. 소파이의 그 밀레니얼들이 소파이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갈릴레오가 금융 플랫폼을 네네.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겠죠. 네. 일단 갈릴레오는 갈릴레오대로 돈을 잘 벌고 있긴 해요. 그래서 갈릴레오가 추구하는 바는 핀테크계의 아마존 웹 서비스 AWS가 되고 싶은 게 이제 갈릴레오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합쳐져야 돼요. 네. 그래야지 훨씬 더 큰 효과가 나겠죠. 소파이에서 내놓고 있는 바로는 본인들이 이제 지금까지 본인들의 고객 데이터 그리고 본인들의 금융 상품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본인들이 본인 고객에게 팔 수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갈릴레오를 통해서 수많은 핀테크 기업들과 뱅킹 기업들에게 팔 수가 있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팔 수 있을까? 자신들이 만든 상품을 단순히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고객들에게 팔 구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소파이와 갈릴레오의 어떤 시너지 그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남았어요. 마지막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그 소파이는 본인들이 어떤 대출 상품을 만들거나 금융 상품을 만들 때 남들보다 훨씬 더 저렴한 이자를 주거나 아니면 금융 상품에서는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율을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파이는 은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핀테크 기업이기 때문에 은행이 아니라서 그게 불가능해요. 지금까지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금융사에서 제공해주는 금리 정보를 토대로 만들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들이 금리를 올려버리게 되면 본인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 소파이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뱅크 차터라고 해서 그 금융권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인허가가 안 됐는데도 아직 안 돼 있어요. 와. 이제 이 인허가를 받게 되면 본인들이 그 금리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들이 일단 점포는 절대 없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점포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엇보다도 고정비를 낮춘 가장 저렴한 금융 상품을 본인들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가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바고요. 그러면 가장 저렴한 상품을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플랫폼 갈릴레오에서 모든 핀테크와 그 자신들과 그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모든 핀테크 기업들, 뱅킹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게 된다면 그 뱅킹과 핀테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선택을 하겠죠. 그 수많은 그 금융 상품들 그쵸? 중에. 네. 근데 그 수많은 금융 상품들 중에 소파이아가 제공하고 있는 게 가장 저렴하다면 그걸 선택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의 금융 플랫폼으로 원 디지털 금융 플랫폼 안에서 원스톱 샵을 이용하는 게 소파이의 가장 큰 구상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소파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금융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들이 갖고 있는 상품을 여기서 팔 수 있고 이들이 갖고 있는 상품을 여기서 팔 수 있고 여길 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상품을 정말 이 플랫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구나. 이런 구상을 이해하시면은 이거 카뱅은 잘 못하고 있는데 이런 차이점을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드는 생각이 첫 번째로 이 만약에 우리나라 핀테크 기업이 명문대생만을 대상으로 대출 사업을 한다. 네. 근데 이게 세상에 알려진다. 이러면 일단 정서적으로 과거에 출발이 그랬다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네. 두 번째는 여기 미국의 금융 규제랄까요? 물론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거 엄청나게 세게 때리기도 하지만 네. 이 핀테크는 확실히 인상 깊게 아까 은행업 라이센스가 그렇죠. 없는데도 거의 은행에 준하는 서비스를 이미 제공 중이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거 이렇게 했으면은 제 생각에 유사수신이나 뭔지 아시죠?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참 아직도 이 카뱅 물론 카뱅이나 토스뱅크 이제 K뱅크 이런 핀테크 인터넷 은행들이 그 스타트를 끊으면서 우리도 말씀해주신 금융 플랫폼 혁신이나 이런 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이 말씀해주신 사례를 들어보면은 아직도 멀구나.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먼저. 저는 사실 내 손 안에서 내가 계좌를 열어보고 아니면 하나의 앱에서 그냥 송금하고 이 자체만으로 내가 그 계좌를 꼭 반드시 이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좀 찾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소파이가 구상하고 있는 걸 보면은 하나씩 이제 사슬처럼 좀 엮어놨어요. 그렇죠. 생태계를 구축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이 플랫폼 안에서 있는 게 이득이 되도록 사실 그 구조를 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하나의 앱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 단순히 여기서 서비스 뭐하고 저기서 서비스 뭐하면 사실 그걸로는 이득이 별로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게 이게 상장돼 있는 회사 그렇죠. 상장되어 이런 있죠. 애 시총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아마 150억 달러인가 아마 지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돈으로 20조?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20조. 20조면은 17조예요? 146억 달러네요. 지금 146억 달러니까 한 17조, 18조 그 정도 됩니다. 카뱅보다는 조금 적네. 그렇죠. 카뱅이 거의 몇 조야? 상장 직후에 40조 이렇게 갔으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소파이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융 플랫폼이라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 소파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칭찬 영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0배 갈 기업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10배 갈 것이라는 것인지 저는 설명을 제대로 해주는 곳이 없었거든요. 고객이 늘고 있대. 그러니까 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이제 앞으로도 늘지를 알잖아요. 근데 그거 설명이 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최대한 어떻게든 좀 이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